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입으로 방귀를 껴도 기사가 나오는 프로 소신러, 이치미 나요 나 박명수. 최근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서특필됐습니다. 쇼폼 영상은 안 봐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저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고수를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김지용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예, 저를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예전에 이제 M 방송사에서 네네네. 그 불러주셔가지고 예. 끼리끼리라는 방송에 나가는데 예. 그때 저는 모르고 나가는데 이제 막방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멤버들 예. 모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면 미래를 좀 봐야 되는 농담이고. 예, 그때 뵀던 기억이 네. 저는 없지만 선생님이 네. 있다니까 그나마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퀴즈 블록에 나가셨죠? 아, 네,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예. 거기 아무나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대단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름을 잘 지었던데 채널명이 뇌부자들? 네. 오, 동료와 함께 하십니까? 네, 원래 정신과 동기 저까지 총 6명이 시작했었는데 네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3명 왜 나갔죠? 다들 바쁘고 뭐 예. 아이도 키우고 하느라. 예. 네. 부부 솔루션도 하시고. 아, 네. 예.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TVN 채널에서 우리는 인꼬 부부가 아닙니다라고 신규 프로그램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저는 직설적으로 여쭤보는데 네. 병원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송을 좋아하시죠? 아,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나왔는데요. 네네. 제가 화수 목금 토 이렇게 다 진료를 보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다른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네. 좀 편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예. 친구가 이제 시작하자 그래 뇌부자들을 시작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명감도 생기고 네. 또 구독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들 하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유명한 스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있고 해보니까 나랑 맞는 거야. 네네.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재밌어. 어때요?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요. 예. 정신과에 대한 저희 뇌부자들의 목적은 예.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되게 심해요. 예. 정신과 환자, 정신과 약물 이러면은 딱 이제 뭔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신과 제때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런 편견을 좀 낮춰보는 게 목표인데 뭐 그냥 썩 생각만큼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정신과에 가끔 가요. 네. 상담도 하고, 예, 전 가는 그걸 뭐 숨길 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정신과 가면 이게 괜찮나? 그래갖고 정신과 문을 싹 열었어요. 처음 갈 때. 네. 그러면 계세요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보니까 12명이 줄을 쫙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뭔 사람이 이렇게 많지? 내과 갔을 때보다 더 많아. 진짜 리얼로. 그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마음의 감기라든지 아니면 뭐 뇌 감기 뭐 그런 증상이겠죠. 가볍게도. 그러니까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예. 화병이라고 있죠. 화병. 아, 그럼요. 어르신들 화병. 네. 그거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좀 존재하는 병이긴 한데 예. 딱 진단명 자체가 근데 사실 우울증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예. 결국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박명수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아니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화병이 네네. 훨씬 적기는 해요. 네. 실제로 진단명에 화병이 있어요? 네, 화병이라고 재밌다. HWABYUNG 이렇게 해외 진단 시스템에 아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짜로. 네. 야, 우리나라의 이 화병인 거 어머님들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에 담아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다 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우리 전문의들을 만나서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풀고 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가면은 진짜 잘해줘요. 예,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좀 뵙는 건데. 네. 저도 안 보려고는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쇼츠나 이런 걸 안. 근데 직업이 이거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네. 보는데 2시간이 그만 가요. 그리고 TV를 더 안 보게 돼. 그쵸. 테레비는 죄송합니다. TV는 서론 물론 결혼이 있고 네네. 너무 축 처지잖아요. 그쵸. 저도 TV를 하는 사람이지만 엑기스만 뽑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영예에 이제 계속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진료실에서 뭐 비슷한 얘기 너무 많이 예, 듣죠. 예, 예, 예. 이제 퇴근하고 누워가지고 잠깐 열었는데 예. 그 상태로 씻지도 못하고 2-3시간 삭제되고. 맞아요. 진짜 예, 그래. 예. 그러다가 끼니 때도 놓쳤다가 이제 예. 또 스마트폰으로 야식 시켜 먹고 늦게 예, 자고 맞아요. 다음날 피곤하고. 예. 정말 많은 분들께 듣는 얘기인데 TV는 더 안 봐. 네. 어떻게 하냐 우리 TV 하는 사람들. 영화관도 안 가고 안 TV도 가, 안 안 가. 보고 계속 이만 보는 거야. 책은 이제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다들 그렇게 뇌가 좀 변해가고 있죠. 예. 선생님도 봐요? 저는 거의 안 보긴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거짓말. 다음 문제 들어오기 전에 보지 마 이렇게. 왜 안 봐? 의사도 봐야지.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그래서 저한테 대신 트렌드 좀 가르쳐 주고요. 예. 저는 이제 애초에 SNS나 유튜브 같은 걸 좀 잘 안 봐가지고 최대한 안 보는 편인데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잠깐만 볼까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뭔지는 알아요. 그냥 예. 시간이 쑥 삭제되고 저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좀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정신과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네. 안 그러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이걸 많이 보게 되고 이거 보는 즐거움이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쵸. 이게 원리가 뭐예요? 왜 자꾸 이게 도파민이 터진다는 게 도파민이 예전에 네. 좀 유행하다가 요새 도파민이 터진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죠? 네. 이 쇼폼 영상이 더 많은, 더 빠른 도파민을 네.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까? 저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일단은. 아니죠. 그건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한 2개 정도 있을 텐데 하나가 우울증이고 우울증. 하나가 이제 파킨슨병이에요. 아. 네, 도파민은 이렇게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기분 좋게 해주고 운동신경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왜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기쁨을 느꼈을 때 그걸 또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상을 줘서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 이제 원시 인류들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도파민이 나오는 대표적인 순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원시 인류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아마 사냥이거나 사냥. 아니면 수확을 했을 때거나 그렇죠. 그렇게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딱 얻어냈을 때 도파민이 팍 터지면은 그걸 못 잊고 다음에 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3 수험생들 시험 봐서 대학 합격하고 이러면 도파민이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딱 되고 주변에서 막 와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이럴 때 도파민이 확 나오는 경기에서 거죠. 우승하고 이럴 때. 그렇죠. 그 예. 순간인데 예. 그 도파민이 그럴 때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요즘 문제는 뭐냐면 예. 도파민이 지나치게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거나 이게 문제 순간입니다. 지나치게 세게 나오는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그리고 사행성 게임, 마약 이런 걸 거고요. 그건 안 되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쇼츠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중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좋다면서요. 그러면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 뇌에서 예. 도파민이 나오는 방식은 예. 즉각 만족과 지연 만족이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말 그대로인데요. 즉각 만족은 보면 즉각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쇼츠 보는 거,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즉각 좋아지죠. 근데 지연 만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세우고 실행해서 이거 내가 해냈다라는 느낌 받는 거.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우리가 성취를 얻기 위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연 만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뇌에서 즉각 만족을 얻는 행위만 계속 하면은 이제 뇌의 터널이 그쪽으로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지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큰 장기 프로젝트나 뭔가 좀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이나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지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중에 재미없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하지만 2시간 끝나고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송 함께 하신 분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공부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더 타격이 큰데 공부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게 대표적으로 좀 취약한 집단이 누구냐면은 ADHD 환자분들과 그리고 미성년자 그리고 번아웃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고야, 큰일 났네, 전두엽이 약하다는 거예요. ADHD는 타고나기로 전두엽이 약하고요. 아이들은 20살까지도 전두엽이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쇼폼에 빠져드냐면 다 지쳐서 그래요.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나 있으니까 지쳐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 보고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멈추질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타격이 제일 크죠. 그렇네, 진짜.
저는 보다가 1시간 보고 아유 나 미쳤네. 그리고 접고 다른 걸 하거든요. 네네.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되도록 안 보려고 하는데도 보면서 내려가요. 예, 밑에 지하실에 뭐 악기 연습하러 내려가면 보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거든. 저도 웹툰 볼 때 자주 그럽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악기 연습하다가 잠깐 쉴 때 또 이걸 봐요. 아, 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근데 아이들은 이거 진짜 이거 컨트롤이 안 되잖아 아이들은 지금.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는 거를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해 네. 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라고 이제 인권을 제한하자는 거냐 막 이런 아니, 목소리들도 아니. 있는데 사실 서구권 선진국 몇 나라들 혹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SNS 사용을 이미 제한하는 법안들이 나오기도 제한을 했고요. 해서라도 막을 걸 네. 막아야죠. 예. 이게 이제 이게 막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은 SNS도 그렇잖아요. 네네. 카페인, 게임, 도박 이런 것들에 그 중독되는 이유가 멘탈이 약한 겁니까? 멘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절제력이라는 걸 담당하는 게 우리 뇌의 이 전두엽 브레이크 기능인데 전두엽이 브레이크구나. 네네.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요. 있어요. 아이들은 약하고 아이들은 당연히 약하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 우리 예. 현대인들 다 퇴근할 때 이미 지쳐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 끝나고 나면 지쳐 있어서 브레이크가 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맞아요. 이게 차라리 아침이고 낮이면 브레이크 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밤 시간에는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은 대중교통 보면 다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때는 더 하잖아. 지쳐 있으니까. 네. 그거로라도 잠깐 2시간 잊으려고. 맞네. 아예 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아예 보지 말라고 하던데. 아예 안 보는 게 제일 낫죠.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시면 보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원래 중독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낫고요. 저는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는 잘 안 봐요. 제 것만 봐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쇼츠나 이 릴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네네. 정신과 전문의로서 네. 본인도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를 만들지 말아야 될 텐데 만듭니까? 저희 채널은 좀 예외죠. 이건 좀 얘기하고도 미안하다. 저희 채널은 예. 절대 중독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없게 만들면 네, 되겠다. 재미가 있어야 이게 중독성이 있고 쇼츠를 재미없게 만들면 되겠네. 저희 채널이 중독성이 있으면 조회수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요? 야 진짜 이거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도 또 그 질문은 딱 하나예요. 쇼츠 릴스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TV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쵸. OTT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영화관까지 안 가고. 그럼요. 그렇다고 쇼츠와 릴스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건전하게 서로가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네. 뭐 사실 산업이라는 게 이제 물리고 물려 있어서 어떤 거 하나를 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신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네,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쇼츠나 이렇게 릴스로 탁 터지는 거는 내가 예측하지 않은 재미가 1분 단위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 달 전까지 이제 지금 핸드폰 새로 바꾸면서 없어졌는데 기존에는 제일 싼 요금제를 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그 인터넷 용량을 좀 맞춰놨었어요. 그래서 그거 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천천히 핸드폰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면서 살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건 스마트폰 감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본인이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게 그냥 넣어놓고 그 시간 동안 지연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러닝하거나 이런 것들 일부러 하시고. 에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뭔가 재밌는 게 더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쇼츠나 릴스 말고도 더 재미있고 뭔가를 찾아야 돼 자기가. 그게 그럼요. 스포츠가 됐던 자기가 뭔가를 잘하는 걸 찾아야 돼. 전 완전 동의합니다.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찾아서 그쪽을 파줘야 되거든. 완전 동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냥 참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다른 재밌는 거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나는 정신과 선생님 아닌데도 잘 알잖아. 인생이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 재밌고 뭘 하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취미를 해야 돼. 취미. 완전 동의합니다. 거기에 빠져들면은 나중에 자기가 실력이 늘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저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잠깐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쇼츠보다 30분밖에 안 나온 애들이랑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쇼츠를 봐야 편안하고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이런 사람들 천지요. 네. 나 막 속 터져 죽었는데 그냥 안에서 막 낄낄거리고 화장실 안 나오는 거야. 이 KBS 직원들 막 속이 안에 막 이모굴로 하냐 터지고 막 속 막 난리 나는데 안에서 유튜브 보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점차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화장실 제일 오래 쓰는 편이라 솔직히 할 말이 없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웹툰 같은 거 하나 보면은 이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건 어디서 관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아이들과 이런 핸드폰 사용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네. 그냥 애초에 최대한 늦게 주고 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용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고 뒤로, 해야지 뒤로. 그런 컨트롤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찍 주고 나서 너 네. 이거 왜 통제 못하냐라고 싸우는 거는 예. 사실 서로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주시고 주더라도 규칙을 마련해 놓고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뭐 몇 시간에 몇 시간 네. 뭐 이렇게 줘야 그래서 되겠죠. 저희 아이들도 사달라고 하는데 네. 저희 집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러신 건 아니고. 아직 이제 좀 친구들 많이 쓴다고 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그러면 밀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할 때 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걸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쇼츠와 닐스 많이 보면 멍청해집니까? 뭐 멍충이 됩니까? 멍충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옛날에. 네. 야, 너 멍충이 돼.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니야. 그랬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멍청해질 확률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게 멍충이지 뭐. 아니요, 근데 이게 흑백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무조건 멍청하다는 당연히 아닐 거고. 아니지만. 하지만 뇌가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저 뇌가 충분히 더 잘하고 더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하시키는 건 확실하다.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도 나와 있는 거죠. 네, 쉰다고 생각하지만 정보가 계속 들어가면서 뇌가 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내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쉬려면 아무것도 안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지연 만족으로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어제도 했는데 예. 그럴 때 나오는 도파민은 좀 다르죠. 그렇죠. 땀 흘리는 거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성인들은 이게 닐스나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운동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계속 파야 돼요. 그게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닐스가 제2의 직업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취미 이분 너무 웃겨요. 정유미님. 취미나 특기로 뭘 하려고 해도 배우려면 너튜브나 닐스를 봐야 된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참 걱정이네 이거. 정신질환 생겨서 선생님 유튜브 뇌 부자들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K744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선생님 이렇게 모시기 쉬운 분이 아니니까 좀 질문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를 마감할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입니다. 불꽃놀이. 자, 오늘 닐스와 쇼츠 중독에 대해서 우리 김지용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라디오 쇼가 지연 방송이 무슨 말이에요? 예. 지연 만족이 뭐예요? 예, 제대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도 있어. 이것도 저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김명선님이 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와서 여의도에서 배 띄우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저 가려고 그랬거든요. 야, 그래갖고 셀링 디온이 노래 부르고 그래서 야, 진짜 대박이다. 네. 여의도 가까우니까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매니저가 가짜 뉴스라고 보지 말라고. 네. 근데 가짜 쇼츠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대요 남편이. 네네. 이렇게 이런 경우 진짜 많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거의 네. 100%다 뻥이에요. 거의 100%면 거의 100%는 없구나. 거의 대부분이 다 뻥인데 네.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예. 다들 너 그걸 왜 속냐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속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는 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신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해가지고 되게 전문가들, 거짓말을 잘 판별할 것 같은 전문가들만 다 모았어요. 막 판사, CIA, 뭐 정신과 의사. 그래가지고 거짓말 맞추는 연구를 했는데
정답률이 제 기억에 한 52%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 찍은 거랑 거의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속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알고리즘이란 게 있잖아요. 한번 예. 보면 그 관련된 게 또 주변에 막 뜨니까 예. 그냥 누구나 속습니다. 아. 네, 속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예. 알고리즘 좀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알고리즘 없애는 방법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알고리즘 같아요. 청소가 있어요? 난 몰랐네 그것도. 예.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인터넷에 여쭤보시기 바라고. 우리 PD가 올려준 얘기가 뭐였냐면 지연 만족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네. 긴 걸 좀 보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뭐 예를 들면 뮤지컬이라든지 뭐 사실 더 라이브한 게 더 좋겠죠.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라디오 청취도 뭐 그런 쪽에 포함이 되겠죠. 아 그럼요. 근데 예. 핸드폰이나 딴짓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아. 할 거면은 온전히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예. 뭔가 좀 약간은 도파민 아쉽잖아요. 네, 이 네. 들으면서 딴짓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게 뇌에 더 좋긴 합니다. 이게 그럼 서로 토크라는 거 어때요? 토크. 친구 토크는. 아 뭐 이 라디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 대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냥 평소에? 예, 토크를 많이 하면. 대화하는 거 좋죠. 그건 괜찮은 근데 거죠? 요즘은 예. 또 대화하면서 다들 핸드폰 보고 아하, 게임하면서 대화하는 경우 진짜 참나. 많거든요. 예. 그러면 깊은 대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예. 못합니다. 예. 그 남편이 자꾸 이거 쇼츠하고 뉴스만 보니까 부인이 그만 좀 보러 가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권현진 님이 아 이거 술 담배보다 낫지 뭐. 예.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뭐 다 나쁜 거죠? 그죠? 뭐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꼭 중독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다 예. 적당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선 님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아이들은 몇 살인가요? 네. 선생님 아이들은 몇 살인가요? 몇 살부터 핸드폰을 허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데요. 4학년 줘도 되지 않나? 아, 근데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안 있고. 주면 안 되는 게 반에 가면 애들이 다 하잖아. 네. 자기만 왕따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친구들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해주는 게 목표고요. 몇 살 정답은 당연히 없겠지만 네. 늦게 줄수록 아이에게 저는 도움된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한 중학교 다닐 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저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서로 간에 친구들끼리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예, 역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학부모들이 똑같은 그 관점에서 보는 고민인데 우리 애만 핸드폰이 없어 주눅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냐? 이해 못 시키죠. 이해 못 네, 시키죠. 진짜 이해 못 시킬 거고요. 이분이 만물 박사가 네.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아이의 일단은 예. 그 좀 서운하고 예. 뭔가 화가 나고 예. 억울한 감정은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그 감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또 차분히 설명하고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느 시점에 써야 된다면 근데 이제 집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부모들이 자기는 쓰면서 너는 꺼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니 엄마 아빠는 지금 하고 있으면서 왜 끄라 그러냐 그러면서 애는 화가 나거든요. 가족끼리 다 같이 규칙 정해야 될 거고요. 예. 저희 집도 이제 몇 년 뒤에는 저도 시간 정해놓고 밤이 되면 저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너무 요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걸 너무 해주면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그 음식 먹으려고 그리고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맛없게 해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맛으로 컨트롤 해야 돼. 핸들링을 맛으로. 그래 보지 마. 그냥 안 보니까 착하다고 맛이 너무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봐. 그 맛없는 거 해주면 그러면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정말 얕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9004번님이 주셨는데 세로토닌, 네. 도파민, 엔돌핀 이거 뭡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예. 그냥 다 뇌에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 중에 멜라토닌. 하나죠. 예. 네, 각자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시간으로도 많이 부족한데요. 그럼 이게 다 똑같아요? 엔돌핀도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세로토닌은 건데. 뭐예요? 세로토닌. 세로토닌도 이제 우울증에 직결되는 근데 세로토닌, 도파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다양한 호르몬들이 이제 우울증에 좀 직결이 되고요. 우울증. 네, 정신과에서 보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자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엔도르핀도 쾌감을 느낄 때 이제 마약처럼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중독성은 이제 도파민이 조금 더 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이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건데 중독성은 이제 도파민이 이제 그러니까 얼추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를 많이 이용하면 그거는 이제 좀 약물로 이제 몸에 큰 무리가 오겠죠. 네네. 밤에 누워서 핸드폰을 봐야만 잠이 온대요. 이분은. 네. 9424번님은 밤에 누워서 핸드폰을 봐야만 잠이 오고 누워서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코 같은데 쪄가지고 코 막 이런데 막 광대 막 쪄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저 몇 번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금세 피했어 이렇게. 그러나 이 볼에 잘 맞아요. 예. 그런 분들 많죠. 예. 네, 저 얼굴에 자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침대 옆에 자주 떨어뜨리고요. 예. 네. 몇 번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봐야만 잠이 온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저의 이 잠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핸드폰을 봐야만 잠이 온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거는- 기분의 지금 수면 습관이 잘못 잡힌 그거는 거고요. 저 괜히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 그건 핸드폰을 아니에요. 보면은 잠이 더 안 오지. 눈에 빛이 들어오면서 네. 우리 뇌에서 밤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해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싹 사라져요. 아하. 그래서 수면의 질이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 2시간쯤 전부터 핸드폰 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다만 다른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겠죠. 이분은 제 생각에는 고민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고민이. 네, 그냥 누워 있으면 생각 고민이 많아서 잠 못 자거든요. 예. 그때 핸드폰 보면은 그 고민이 끊기면서 좀 졸린다는 것 같은데 그럼 핸드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 끊는 거 대표적으로는 수면 명상 같은 거나 심호흡법 같은 거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그 선생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좀 한번 좀 상황을 보면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 우울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찾아오시나요? 좀 이게 병원이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자기가 보는 환자군의 특성이 많이 달라져요. 물론 좀 그러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좀 게으르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좀 열심히 일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에 항상 자기 쫓기고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저는 주로 보게 돼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좀 잠이 안 들어가지고 생각들이 머릿 속에서 막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네. 불면증도 많죠 요즘. 정말 많죠. 불면증, 근데 우울증. 네. 스마트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오신 분은 본 적은 없는 것 그건 같고요. 이제 서비스 센터 가야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동반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지쳐 있을 때는 예. 이거를 더 못 끊기 때문에요.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 나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 과사용하시고 이게 우울과 불안을 더 심화시키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양을 좀 줄이면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긴 할 수 있겠군요. 의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중요하죠. 특히 아이들은 더 심하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계속해서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그 AI하고 챗 GPT나 뭐 여러 가지 그런 AI하고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걸로 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챗 GPT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의 정답이 자꾸 객관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AI와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사실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예. 제 직업과 관련이 있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일자리 뺏길까 봐요? 그럼요. 저희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데. 진짜 그럴 수 있어 이거 잘못하면. 네, 삐딱하게 봤었죠.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가 상담하신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상담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다고? 네, 상담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일자리 뺏기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네. 좀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께서 뭐 그냥 막연하게 위로해 주니까 그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니야 나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힘들어 너의 그런 막연한 위로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라고 약간 삐딱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GPT나 뭐 구글 다 거기 맞춰서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사실 꽤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무섭기도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간에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많이 지치신 분들이 너무 AI의 대화에만 좀 빠져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격리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예. AI한테 너무 의지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AI하고 사랑에 빠진다고요? 10년 후에는 있을 일 아닙니까? 그게 예. 허라는 영화에서 아마 2025년 올해 기준으로 만들었던 영화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이제 좀 와버리게 됐고. 오죠. 10년 안에 올 거래요? 100%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꽤나 재미있는 연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대학 입시를 위한 에세이를 쓰는데 세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GPT랑 상담하면서 걔가 쓰도록 시키면서 좀 하고 한 군은 자기가 직접 구글 서치를 해서 적고 한 군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가 고민하면서 적은 사람들의 뇌파를 직접 찍어가지고 계속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AI를 쓰는 사람은 뇌가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뇌파가 가장 저하돼 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보면은 그런 뇌파가 저하된 현상이 만성화된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도움 없이 적어도 구글 서치로 쓰는 사람은 뇌가 활발히 작동하는 거를 발견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쓴 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 예. 다시 다른 주제로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AI에 많이 의존한 사람들은 자기가 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 새로운 글쓰기 잘 못하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당히 써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사람도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면 그 반대 사람이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는 부담은 갖지 않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그게 참 그 매달리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너무 AI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예. 실제 사람을 만나야죠. 예. 정말 의사 선생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AI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가끔씩은 이제 점이나 신점, 뭐 사주팔자에 너무 의존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체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새롭게 의존한 대상. 근데 적어도 거짓말은 잘 안 하는 대상을 예, 찾아서 예. 좋긴 한데 결국엔 사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마인드 아이브의 장원영 양의 사고 방식하고 네. 그 이제 원형적 사고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에 또 대응하는 명수적 사고가 있습니다. 원형적 사고, 예를 들어 빵을 사러 갔는데 바로 내 앞에 소진됐어.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잖아. 럭키 비키. 이렇게 반대로 박명수. 명수적 사고. 왜 없어? 빵 달라말해 빵. 왜 내 앞에 잘라? 직원들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진짜 그러는데. 직원들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2개만 빼줘요. 이러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정신 건강에 좋을까요? 그건 어떻게 내 그대로 써놨냐? 직원들 먹으려고 빼는 거 있잖아. 그거 좀 2개만 줘봐. 좀. 굉장히 알면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예. 명수적 사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AI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계시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올바른 답을 말씀해 주세요. 애청자들이 이걸 보셔야 네. 들으셔야 되니까. 진짜 제가 올바른 답하면 이거 너무 재미없는 답이긴 한데요. 아니, 해요. 뭐든 적당히 섞었어야 됩니다. 사실. 섞었어야 근데 이게 된다.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인지행동 치료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대안적 사고. 저희가 그 우울증에 빠져 있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다 뇌가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서 안 될 거다, 난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안적 사고를 넣어줘요. 여기 이런 장점이 있지 않냐? 지금의 장점이 무조건 있다.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도 못할까? 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가 분명히 좋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라는 안 되지. 거는 인정하시고요. 안 되지. 다만 이런 거를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쓰면 그 순간 스스로 칭찬해 주는 거고요. 근데 또 진료실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 거의 대부분 착한 분들이 오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래요? 자기 감정보다 남의 감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못 하세요. 왜냐면은 직원분들이 속상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착한 분들이 많이 눈치 오는구나. 보고 감정 사기거든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사회가 잔인하니까 그 직장에서 이런 데서 호구가 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이것도 알고 이제 이 사람 다 일 미루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또 명수적 사고가 필요하다. 시원하게 감정 좀 환기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자기가 폭력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오죠, 안 오죠. 안 가. 네. 안 가. 자기가 그냥 짱인 줄 알고.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이 가는 거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네. 그것도 문제죠. 그럼요.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피해자만 오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사람은 너는 왜 정신과에 가네, 나약하네 이러면서 또 비난하고. 그리고 너 정신과에 가보면 자식 내가 왜 정신과로 가 멀쩡한데. 그리고 화를 내는데. 그렇죠. 자기가 문제인 걸 모른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걸 알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어르신들은 제발 화병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왜 괴로운지 다 들어주실 거고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해줄 거니까 꼭 병원에 꼭 가까운 병원에 정신 건강의학과 꼭 들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 텐데 요즘은 제로 칼로리 음료가 대세다. 실제로 이렇게 어제 저도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는데 제로 콜라가 오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제로 콜라가 오든 아니든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냥 있어서 먹은 건데 제로 음료가 정신 건강에 위험합니까? 이 갑자기 좀 주제가 바뀌었지만.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꽤 대규모 연구인데요. 예. 그 제로 콜라,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신 사람이 예.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더 많다라는 상관관계는 입증이 됐는데요. 예. 이걸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입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연관성이 꽤 있다고 나왔고 이유가 있다면요? 그래서 그 가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거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공감미료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 장내 세균들, 장 속에 있는 건강한 세균들도 많이 죽여서 우리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뇌 시스템까지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가 1번 가설이고요. 2번 가설은 우리가 단 거를 먹으면 그 다음에 원래 혈당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뇌는 맞아요. 그걸 기대하고 먹어요. 그런데 마셨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 그러면 우리 뇌의 보상 체계가 약간 이제 움찔합니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이런 연구 결과에서 문제가 나온 그룹은 하루에 4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집단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많이 먹네. 이런 보상 체계가 좀 흔들리면서 우울증, 불안 장애로도 좀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공 감미료가 뭐 살 빼려고 먹는 데지만 그 살은 좀 칼로리는 적은 대신 또 반대급부로 이런 점이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정신 건강과 또 현대인들의 여러 좀 많이 힘든 그런 스트레스 받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정말 누구나 그냥 힘든 사회인 것 같고요. 점점 더 저성장 사회로 가면서 모두가 좀 특히나 젊은 층들이 더 우울과 불안에 노출된 사회여서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도피하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서 다들 그렇게 되지만 그 와중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결국 본인이 더 건강하게 사시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누굴 찾아서 얘기를 해.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용 원장님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